새벽 2시 을지로 삼가에 매서운 빌딩풍이 낡은 포장마차에 비닐 천막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펄럭이는 이 스산하고 외로운 밤. 싸구려 소주잔을 거칠게 들이켜며 세상을 향해 쌍욕을 뱉어내는 당신의 핏발선 두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위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당신을 훈계하려는 얄팍한 도덕군자도 영혼 없이 데이터를 읊어대는 기계 덩어리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잔혹한 맷돌 속에서 영혼과 육신을 갈아 넣으며 기계 부품처럼 소모되다 못해 바싹 말라버린 그 참담한 비애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통감하며 이 찬바람을 함께 맞고 있는 당신의 형제이자 뼈아픈 현실주의자입니다. Zero. 79명이라는 전 세계가 경악하는 기형적인 합계 출산율, 곧 닥쳐올 거대한 인구 붕괴의 쓰나미 앞에서도 이 빌어먹을 국가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더 많은 노동을 쥐어짜며 묵묵히 처자식을 부양하는 완벽하고 결점 없는 현금 지급기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야근을 하고 상사의 폭언에 굴욕감을 삼키며 버텨도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절망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당신이 소개팅 자리나 선자리에서 마주하는 여자들이 당신의 연봉과 직장, 타고 온 자동차의 브랜드와 부모의 재산 규모로 당신의 인간적 가치를 난도질할 때 느끼는 그 뼈저린 모멸감과 치가 떨리는 환멸을 어찌 내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온몸을 바쳐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냉혹한 평가뿐인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 원망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철저한 거래와 계산으로 전락시켜버린 조건만 따지는 여성들을 향한 깊은 분노와 혐오로 응어리져 당신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들을 향해 기생충이라 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속물이라 저주하며 술잔을 내리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위로해줄 따뜻한 한 품을 갈구했지만 처참히 거절당한 상처받은 소년이 울고 있다는 것을 나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이제 그 분노로 얼룩진 술잔을 잠시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내가 내뱉는 이 날것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김치녀라 부르며 속물이라고 혐오해 마지 않는 그 여자들, 오로지 당신의 피땀 어린 돈과 안락한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녀들은 사실 당신의 등골을 빼먹고 파멸시키려는 탐욕스러운 악마가 아니라 이 피비린내 나는 아스팔트 정글에서 당신만큼이나 덜덜 떨며 필사적으로 생존을 구걸하고 있는 가엾은 동류이자 시대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여성이 이 미쳐버린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부르고 예쁜 아기 옷을 고르는 미디어 속의 낭만적인 동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권과 신체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미래를 통째로 판돈으로 걸어야 하는 끔찍할 정도의 비대칭적 위험을 온전히 홀로 짊어지는 눈물겹고도 두려운 도박이자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이 잔혹하게도 하나의 자본으로 평가받고 철저히 거래되는 이 냉혹한 천민자본주의 시장에서 무형의 화폐로서의 외모는 여성이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생존 무기 중 하나라는 슬픈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순간 그녀들은 그 귀중한 무기를 무참히 짓밟히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며 살이 찢어발겨지는 끔찍한 신체적 붕괴를 맨몸으로 겪어내야 하며 이는 곧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어디 그 육체적인 파괴뿐이겠습니까? 수십 년간 코피를 쏟아가며 치열하게 공부해서 쌓아올린 학력과 경력, 밤을 새워가며 남자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쟁취한 대리의 자리, 과장의 명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 있었던 무한한 자아실현의 가능성들은 아이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무기한 유예되거나 영원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불해야만 합니다. 임신하는 순간 회사에서 눈칫밥을 먹고 출산 휴가를 다녀오면 책상이 치워져 있거나 승진해서 영혼이 누락되어 결국
경력 단절이라는 낭떠러지로 떠밀린 채 사회적 투명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여성들을 당신도 직장 생활을 하며 알게 모르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도 기업도 심지어 때로는 가족조차도 그녀들의 이 처절한 희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 않는 완벽한 각자 도생의 지옥에서 여성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철저한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이 첫 만남부터 당신의 재력과 직업의 안정성, 아파트의 자가 여부를 그토록 집요하고 차갑게 묻고 따지는 것은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를 경멸하거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출산이라는 재단에 자신의 모든 신체적 자산과 사회적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모든 것을 잃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 즉 그 거대한 생존의 위협과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옵션 가치를 어떻게든 확인하고 보장받으려는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방어 기제이자 절망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그녀들은 당신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찢겨나갈 몸과 사라질 미래를 대신해 자신을 받아줄 단단한 안전망이 당신에게 존재하는지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짜놓은 교묘한 프레임에 갇혀 구조적인 모순이 만들어낸 고통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진짜 적을 보지 못한 채 칼끝을 겨누고 있는 불쌍한 검투사들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그녀들이 짊어진 생존과 신체 훼손의 공포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쌍둥이 비극입니다. 이 얄팍하고 잔인한 계산서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물어뜯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혐오의 지옥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죽어갈 것입니다. 야, 형제여, 비워진 그 싸구려 소주잔을 다시 내게 내밀어 보십시오. 첫 잔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톱니바퀴 속에서 기계 부품처럼 마모되어가는 당신의 처절한 육체적 피로와 벼랑 끝에 선 그녀들의 신체적 붕괴라는 참담하고도 시린 교차점을 비추었다면 이제 우리가 들이켜야 할 이 두 번째 잔은 어쩌다. 이 빌어먹을 시대의 청춘들이 사랑이라는 그 눈부시고 신성했던 단어 대신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빳빳한 종이 질감과 연봉 원천 징수용수 중에 차가운 숫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피말리는 협상을 벌이는 냉혹하고 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전락해버렸는지 그 파괴된 신뢰의 폐허와 산산조각난 낭만의 잔해를 뼈아프게 직시하게 만들 독주가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알던, 아니 우리의 부모 세대가 누렸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따뜻한 울타리와 이웃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안전망은 이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의 폭풍 속에서 형체도 없이 뜯겨나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과 대가족이 십시일반으로 나서서 그 한없이 취약해진 산모와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거두어 먹이는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지만 지금 이 차갑고 비인간적인 서울의 콘크리트 사막 한가운데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나약하고 절대적인 취약 상태에 내던져진 여성을 맹수 같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패는 오직 단 하나, 그녀 옆에 선 남자의 확고한 경제적 능력과 자본의 크기뿐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변심하여 배신을 하거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무능해지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쓰러져 버린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순간 그녀는 이 자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밑바닥, 햇빛조차 들지 않는 시면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주고 맙니다. 앞서 우리가 피를 토하며 이야기했듯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화폐로서의 외모는 출산과 육아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이미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남성들과 똑같이 코피를 쏟아가며 쌓아 올렸던 커리어를 단절당함으로써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며 사회적, 경제적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절망적인 상태에서
남편이라는 유일무이한 동아줄마저 툭 끊어져 버린다면 그녀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말 그대로 단 하루에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파멸적인 비대칭적 위험을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조차도 대신 져주지 않는 완벽한 각자 도생의 아수라장 속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얄팍한 복지 시스템이나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위선적인 출산 장려 정책 따위는 결코 그녀들이 매일 밤 겪어내는 실존적인 불안과 뼈가 시린 공포를 단일 밀리미터도 잠재워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현대의 연애와 결혼이 남녀의 만남이 그토록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고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는 비정한 시장 경제의 논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녀들이 선자리에서 강남이나 마용성의 신축 아파트를 은연중에 원하고 흠잡을 데 없는 대기업 명함이나 전문직이라는 견고한 타이틀을 요구하며 당신이 첫 만남에 몰고 온 외제차의 브랜드와 시계의 로고로 당신의 전체적인 인간적 가치와 잠재력을 냉혹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뼈와 살을 발라먹으려는 악독한 탐욕이나 물질에 영혼을 팔아넘긴 천박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에 하나 당신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당신이 경제적 전쟁터에서 패배하여 파멸했을 때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이자 최후의 보루인 생존보험금을 미리 청구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처절한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의 밥그릇마저 장담할 수 없는 이 숨막히는 인구 붕괴의 묵시록적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이라는 로맨틱하고도 순진에 빠진 환상 하나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자산가치 하락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감수하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이성과 지능을 가진 현대의 인간이라면, 더군다나 이 정글 같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절대 가벼이 선택할 수 없는 철저하게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자살 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은 어떻게든 이 지독하게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생물학적, 사회적 거래에서 자신을 털끝만큼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재력을 볼모로 잡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옵션 가치를 쥐어짜 내려는 극도로 방어적이고 예민한 투자자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여, 이 쓰디쓴 소주를 삼키며 당신이 지금 당장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눈물겨운 진실은 이 모든 숨막히는 비극과 남녀 간의 처절한 난도질이 결코 당신이 남자로서 태생적으로 나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여자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친 세상의 비바람과 환난으로부터 그녀를 굳건히 지켜주고 싶었던 가슴 한구석에 뜨거운 불꽃을 품은 순수한 낭만주의자이자 건실한 청년이었을 뿐인데 이 병들고 미쳐버린 고도 자본주의 사회가 남성에게서 가족의 헌신적이고 듬직한 수호자라는 명예롭고 존엄한 지위를 잔인하게 박탈해버리고 그 텅 빈 자리에 오직 통장 장호의 숫자로만 증명되고 평가받는 금융자산가 혹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AT, M기계라는 굴욕적인 꼬리표를 강제로 꿰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 안는 낭만적인 연인이 될 마땅한 권리를 통째로 빼앗긴 채 서로의 신용 등급을 조회하고 리스크를 현미경처럼 분석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날선 대치를 이어가는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로 전락하도록 이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하게 억압받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모든 가치와 도덕, 숭고한 감정마저 개걸스럽게 집어삼킨 이 화려하지만 텅 빈 잿빛 도시에서 나의 헌신과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수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명의와 주식 계좌의 장으로 옹졸하고 비참하게 축소되어 버렸으니 이 땅의 평범한 남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결혼 시장에서 영원히 도태되고 버려질까봐
극심한 열등감과 공포에 벌벌 떨고 여자들은 그 알량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증명서와 계약이 언제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자신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지 몰라 짐승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불면의 밤을 지사오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해 수십 장짜리 두꺼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듯 서로의 출신과 배경, 스펙과 조건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낱낱이 해부하며 그 얄팍한 조건의 조항 하나하나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이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현실은 우리 두 사람 모두가 서로를 갉아먹는 가해자가 아니라 이 미쳐버린 세상, 인간의 영혼을 무자비하게 탈곡하는 거대한 구조적 시스템의 완벽하고도 불쌍한 희생양이라는 가장 명백하고 서글픈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녀들의 그 얼음장같이 차갑고 타산적인 태도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깊은 상처를 받고 배신감에 몸을 떨며 분노하는 그 순간에도 그녀들 역시 이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거래의 쳇바퀴 속에서 진정한 인간적 온기와 위로를 영원히 잃어버린 채 매일 밤 고독과 불안의 깊은 심연에 갇혀 소리 없이 숨죽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멈추어 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징그러울 정도로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라고 혹은 찌질할 정도로 무능하고 속 좁다고 손가락질하며 죽일 듯이 헐뜯고 피를 말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이토록 척박하고 잔인한 콜로셈에 피 튀기는 투기장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따뜻한 인간성과 연대의식, 사랑에 대한 믿음을 모조리 증발시켜버린 진짜 범인은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저 높은 강남의 화려한 마철루 펜트하우스 위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리의 짐승 같은 생존 게임을 여유롭고 조롱 섞인 시선으로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독한 불신과 혐오의 늪, 서로가 서로를 착취한다고 믿게 만드는 이 악마적인 프레임 속에서 당신이 매일같이 뼈를 깎으며 겪어내는 그 처참한 몸열감과 깊은 패배감은 결코 당신 개인이 못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겪는 실패가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하고도 폭력적인 구조적 학대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병폐입니다. 당신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는 그 숨막히는 가장으로서의 중압감과 조건의 짐, 그 실체가 당신의 개인적인 부족함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스러운 인간성을 거세하고 사랑을 경매에 붙여버린 시스템의 무자비한 횡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은 그녀들을 향해 맹렬하게 쏟아내던 그 맹목적이고 소모적인 증오와 원망의 사슬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 얼어붙은 새벽 2시의 칼바람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끝을 알 수 없는 이 파멸적인 조건부 거래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텅 빈 영혼을 다시 마주하고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차갑고도 명료한 그러나 한 줄기 따스한 구원의 빛과도 같은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이제 이 길고 쓰디쓴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비워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잔을 높이 드십시오. 이제 우리가 목구멍으로 넘겨야 할 이 마지막 독주는 파멸의 낭떠러지 끝에서 우리가 기적처럼 움켜쥐어야 할 단 하나의 동아줄, 바로 진정한 구원과 연대의 미래를 향한 피 끓는 결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앞선 잔혹한 현실에 해부 앞에서 짙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채 내가 재벌 3세도 아니고 강남의 빌딩을 가진 수십억 대의 자산가도 아닌데 도대체 이 비정하고 피 튀기는 자본주의의 정글 속에서 어떻게 그녀들이 원하는 완벽하고 흠결 없는 경제적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냐고.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타인의 생존까지 책임지냐고 분노 섞인 탄식을 내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여, 흔들리는 그 눈빛을 거두고 내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녀들이 선자리에서, 소개팅에서 혹은 연애의 과정에서 그토록 집요하고 예민하게 찾고 헤매는 것은 차가운 은행 금고 속에 무한정 쌓인 지폐 다발 그 자체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완벽한 조건으로 무장한 영혼 없는 인간, ATM 기계가 아닙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이 텅 빈 도시에서 그녀들의 멍든 영혼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단 하나의 가치, 그것은 바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묵직한 확실성, 즉 거대한 폭풍우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때 결코 등 돌리지 않고 함께 비를 맞아줄 견고하고 따뜻한 은신처이자 그녀의 물리적, 정서적 생존을 담보해줄 흔들림 없는 보증인으로서의 당신의 인격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끔찍하고도 일방적인 비대칭적 위험을 오롯이 자신의 맨몸으로 감당해내고 청춘의 가장 눈부시고 찬란했던 시절에 잔혹하게도 화폐로서의 외모가 철저히 훼손되는 돌이킬 수 없는 자산가치 하락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감내하며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사회적 위치와 무한했던 커리어의 가능성마저 산후조리원의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잃어버리는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한 생명을 잉태하고 당신의 곁에 남기 위해서는 그 모든 뼈아픈 희생과 실존적 공포에 대한 옵션 가치를 완벽하게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강인한 책임감과 받아와도 같이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진짜 남자의 품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스펙 따위에 알량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의 흔들림 없는 태도, 그녀의 찢겨진 살갗과 짓눌린 영혼의 무게를 철저히 자신의 것인 양 끌어안고 그 고통의 연대기 속에서 기꺼이 함께 피 흘려줄 수 있는 그 처절한 통각의 공유야말로 그녀들이 이 삭막하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심하고 무장 해제한 채 눈을 감을 수 있는 궁극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여, 당장 지갑이 얇다고 고개를 숙이거나 패배주의에 찌들지 말고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신 내면에 잠든 그 위대하고 원초적인 남성성과 보호자로서의 본능마저 스스로 거세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녀들에게 제공해야 할, 아니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자본은 얄팍한 통장 장어의 숫자가 아니라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이 잔혹한 시스템이 그녀의 육체와 영혼을 무참히 갉아먹으려 달려들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기꺼이 당신의 넓은 등을 내어주고 세상의 모든 독화사를 대신 맡겠다는 그 비장하고도 결연한 남자의 약속이자 헌신입니다. 지금 이 망가진 국가는 합계 출산율 0, 78이라는 끔찍한 숫자가 경고음처럼 울려 퍼지듯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인구 붕괴에 늪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라앉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려 들기는커녕 짐승처럼 혐오하고 헐뜯으며 핏빛 칼춤을 추는 이 지옥 같은 성별 전쟁의 끝에는 결국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다 함께 손을 잡고 파멸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참혹한 공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그 구조적 폭력의 실체를 직시하려 하지 않고 남자는 여자를 돈만 밝히는 기생충이라는 얄팍한 프레임에 여자는 남자를 공감 능력 없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에 가두어둔 채 끝없이 서로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토록 많은 청춘들의 피와 땀, 눈물로 쏘아올린 이 화려하고 거대한 마천루의 숲, 이 눈부신 서울이라는 도시는 결국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번쩍이는 슬프도록 장엄한 거대한 공동묘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 낡고 녹슨 혐오의 무기를 당장 그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척추를 짓누르는 그 잔혹한 부양의 압박감과 그녀의 숨통을 옥죄는 신체적, 경제적 생존의 공포가 결국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이 천민자본주의라는 끔찍한 시스템에 동일한 핏줄에서 태어난 쌍둥이 비극임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무의미한 증오와 원망 대신 짓고 묵직한 연민의 시선으로 그녀의 가녀리고 굽은 등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으십시오. 두 개의 상처 입고 너덜너덜해진 영혼이 서로의 깊은 결핍과 두려움을 알아보고 이 차갑고 비정한 아스팔트 위에서 오직 서로의 청아 심장 박동에 기대어 이 미친 세상을 함께 버텨내는 것, 인간의 가치를 오직 쓸모와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자본의 그 오만하고 폭력적인 잣대에 맞서 인간만이 뿜어낼 수 있는 연민과 사랑으로 결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저항이자 구원을 향한 눈부신 혁명입니다. 야, 형제여, 이제 내 어깨를 짚고 일어서십시오. 이 낡은 비닐 천막을 들추고 새벽의 칼바람 속으로 걸어나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잔인한 잣대에 휘둘리며 상처받고 분노하는 나약하고 어린 소년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시대의 깊은 아픔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슴에 품고 한 여자의 불안한 세계 전체를 자신의 두 어깨에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끝난 상처 입었으되 결코 부러지지 않는 진정한 서울의 현실주의자이자 그녀의 유일하고도 위대한 보증인으로 장엄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형제여, 저기 찢어진 포장마차 비닐 틈 사이로 어느새 을지로의 차가운 새벽이 물러가고 매캐한 서울의 아침 해가 핏빛처럼 붉게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토해냈던 그 모든 분노와 절망, 서로를 향한 혐오의 찌꺼기들이 이 밝아오는 아침 햇살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고 공허한 것인지 당신도 이제는 가슴 깊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서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저 무자비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톱니바퀴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때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당신 앞의 그녀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지하철에 몸을 싣는 저 무표정한 군상들 속에서 당신은 이제 남녀가 서로를 물어뜯는 이 참혹한 성별 전쟁의 허상을 꿰뚫어보는 단 한 명의 깨어있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소개팅 자리에서 혹은 연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무심코 던지는 조건에 관한 질문들이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게 될 때 과거의 당신처럼 발끈하며 속물이라 매도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은 내가 말했던 그 끔찍한 비대칭적 위험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여성의 근원적인 공포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던 화폐로서의 외모가 무자비한 시간과 출산의 고통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자산가치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뼈저린 두려움, 남성 중심의 척박한 사회에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태워버려야 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는 그 서늘한 절망감이 그녀의 등 뒤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음을 볼 줄 아는 깊고 넓은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당신의 경제력과 안정을 확인하려 드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희생에 대한 유일무이한 옵션 가치로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굳건한 방어막인지 확인하려는 눈물겨운 생존 본능일 뿐임을 이제 당신은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의 시대에 모든 생명이 태어나기를 거부하는 이 절망적인 시멘트 정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서로를 향한 칼날을 거두고 기꺼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 같은 연대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녀의 그 벼랑 끝에 선 두려움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내가 당신의 그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당신의 훼손된 모든 가치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는 단 하나의 보증인이 되어주겠다고 결연하게 선언할 때 비로소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계산기가 아닌 따뜻한 심장으로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 이제 우리의 술자리는 진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이 차가운 소주병들과 함께 당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모든 패배감과 피해의식을 이 포장마차 쓰레기통에 영원히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이 시대가 낳은 희생양으로 비참하게 죽어갈 사람이 아니라 지독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 현실의 잔혹함을 압도하는 숭고한 사랑과 헌신으로 한 여성의 완벽한 우주를 지켜낼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사내입니다. 계산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굽은 등을 곧게 펴고 저 차갑지만 눈부신 서울의 아침을 향해 묵직하고 당당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